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1.85% 하락한 29,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가 오늘 또 완전 관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바이오주가 완전 관해가 나오면 참 대단한 건데 LB는 이제 완전 관해로는 주가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요구치인 가치적인 성과가 어서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약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등히 파란색이 좀 특히 성장주가 이렇게 월등히 파란색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여전히 긴축 공포 그리고 중국 상하이 코로나 봉쇄에 따른 공급망 차질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처럼 좀 살아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도 이런 변동성을 좀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먼저 오늘 나온 소식, 간암 임상 8명 완전 관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AACR이 열리고 있죠. 여기서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닉 간암 임상 결과가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닉 간암 임상 8명 완전 관해 소식, 그리고 현재 임상 3상도 막바지에 있다라는 소식인데,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리보세라닙 중국 간암 임상에서 8명 환자한테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AACR이 열리고 있죠. 사실 AACR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물론 이런 소식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민요믹의 GBM 소식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엘레바 같은 경우는 아스코, 에스모랑 좀 연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리보보다는 교모세포종으로, 왜냐하면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AACR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GBM, 요 교모세포종을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민요믹 같은 경우도 AACR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교모세포종은 아니었네요. 이민요믹이 AACR에서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 ITI 3000 여기에 비임상 결과 등 2건의 연구 논문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여기 ITI 1000이잖아요. 교모세포종 치료제. 현재 미국 임상 2상이 진행 중으로 이민요믹 같은 경우는 올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튼 올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사람들이 사실 투자자들이 너무 민감하니까 이렇게 좀 올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임상 2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 임상 2상만으로 가속 승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곧장 상업화를 할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거는 요 AACR에서 ITI 1000이 아닌 ITI 3000 요 발표가 있었다는 게 사실 살짝 아쉽네요. 여튼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리보세라님 8명 완전 관해 소식이요. 이번 임상 같은 경우는 항서의 지원으로 산동성, 우리가 잘 아는 칭다오, 칭다오 맥주 있는 근데 현지인들은 칭다오보다는 노산 맥주를 먹더라고요. 여튼 여기 산동 반도에서 했고 중국 전역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단독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병용으로 치료받은 적 있는 간암 환자 233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8명한테 완전 관해가 나왔고, 이렇게 ORR은 30.9, 그리고 DCR은 82.4, 그리고 PFS 중간값은 6.93, OS 중간값은 11.36을 보여서 높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보랑 캄렌리주맙은 현재 모두 중국에서 간암 치료제로 개별 허가된 약물이죠. 근데 요 약물 지금 리보랑 캄렌리주맙이랑 1차 치료제로 하니까 더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환자 모집 투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추적 관찰 및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가 말하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 그리고 장성훈 박사를 신임 대표 그리고 부사장으로 인사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엘레바를 NDA 준비 체제로 전환시켰죠. 어떤 목표하에 1년 내 2건 적응증에 대해서 NDA 진행할 계획으로 이런 분들을 인재를 영입해 왔고, 올해 내 2-3개 적응증에 대해서 NDA 신청 단계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LB가 현재 유일하다. 그래서 요 2-3개 예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위암 말기가 되겠죠. 3차일지 4차일지는 모르겠으나 위암 말기, 그리고 선양 남성암, 그리고 간암 1차까지 요 NDA가 조만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일단 신청이라도 한다면
그런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는 LB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간암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현재 여기도 나왔지만 간암 1차 치료제로 지금 환자 모집 투여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우리가 안 본 지가 꽤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암 1차 표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넥사바였죠. 근데 2020년도 때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릭이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아바스틴, 티센트릭, 리보캄렐이랑 같은 기전이고 14년 만에 이제 표준 치료제로 등록을 했고 우월성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였는데, 그 당시 지표로 보시면 ORR이 36이고요. PFS 같은 경우는 6.8개월이었어요. 지금 리보랑 캄렐리주맙도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하고 있고요. PFS와 OS를 이제 P값으로 설정을 했는데 임상 이상에서 보여준 결과치로는 PFS는 6.4개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는 살짝 0.4개월이 뒤치네요. 대신 ORR 같은 경우는 46%로 10% 앞서죠. 10% 앞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ORR 같은 경우 리보 캄렐리가 우수하고요. PFS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좀 더 우세한데, 그 아시다시피 옵티보 그리고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간암 1차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 이유는 이 ORR 때문인데, ORR은 현재 리보 캄렐리가 우수해 보입니다. 근데 이 ORR은 높은 범용성 때문에 중요한데, 여튼 일단 우리 리보 캄렐리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살짝 언급했지만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리보 캄렐리랑 동일한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 하물며 리보세라닙은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주사제고 리보 같은 경우는 또 경구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성이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FDA 같은 경우는 시판 허가를 해줄 때 1차적으로는 임상 목표에 당연히 도달해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기존 표준 요법보다 강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학습을 했지만 리보 같은 경우는 좀 병의 진행 상태가 많이 진행된, 좀 악화된 환자까지 대상군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OS 값도 현재까지는 19.2개월, 여기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이 19.2개월이 나는데, 재작년 에스모에서 MOS, 그러니까 OS 중간값이 20.1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수준은 정말 놀랄만 한 건데, 넥사바 같은 경우는 OS 중간값이 10.7개월, 비교하면은 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고, 렌비마 같은 경우도 13.6개월, 비교가 많이 되고,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도 아까 19.2개월보다 우리가 더, 리보가 더 월등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약의 효능은 일단 지금까지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주가로만 본다면 보시다시피 영 지지부진해서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이게 강아지 항암제인지 사람 항암제인지 분간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여튼 일단 애초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보고 했기 때문에 글쎄 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분명 이 주가는 반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노터스가 펫사업으로 M&A를 하겠다, 그래서 400억 매출 올리는 회사를 올해 안으로 M&A를 성사시켜서 펫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노터스가 바이오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서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에서 무진메디 지분을 10.5% 획득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이 약물은 대장암 그리고 췌장암 치료제 그리고 남성형 탈모 치료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기술력이 높은 바이오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항암 신약 개발부터 유전자 치료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봤던 소식은 펫사업이고요. 여기는 항암 신약부터 유전자 치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지분을 확대를 해서 무진메디 2대 주주로 올랐다고 합니다. 무진메디 같은 경우는 LNP를 전달체로 하는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터스 김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신규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가능성에 주목해 투자 의사를 결정했고 LB그룹 바이오 생태계에도 편입된 만큼 시너지와 협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네요. 오늘 LB 같은 경우는 완전 간의 소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민우믹 소식도 나왔는데 물론 상당히 좀 좋은 내용 그리고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으나 글쎄요. 그 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킬러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한방 카운터펀치가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시적인 성과이고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이제 주가도 화답을 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신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낮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장 마감 후에 뭐 빠르면 4시 반, 뭐 한 5시 사이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해줬는데 제가 일이 좀 많아져서 내일 하루는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못하더라도 제가 밤늦게라도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는 뭐 빠르면 4시 반, 한 5시 무렵에 올려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밤 9시 정도에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취침용으로 앞으로는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퇴근하실 때 퇴근 친구로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취침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